콕 찍어 단박 합격.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 자, ITK 엑셀 2019년 5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가 스킵했던 건너뛰었던 1작업의 함수 문제 6문제 순차적으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배점이 문항당 배점 20점 차지합니다.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 유형이요. 1번과 2번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함수 문제는. 왜냐하면 세로를 길쭉하게 비어있는 해당 1번과 2번 문제는 첫 번째 셀에 함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자동차 맨들로 채우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고 나머지는 각 단일 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 해당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출제되는 함수가 1번과 2번은 판정하는 if 자주 나오고요. 네, 그 다음 랭크 순위 구하는 거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choose 어떤 조합 문제 유형 자주 나옵니다. 자, 봅시다. 네, 5월달 A형에서는 판매 순위 구하라. 판매 수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하고 판매 수량으로요. 네, 내림사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큰 값이 1등이라는 말입니다. 네, 결과값 뒤에 위를 붙여라.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I 5셀 선택하고요. 함수식은 equal 입력한 다음에 랭크 그대로 입력할게요. rank, ran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에서 랭크 더블 클릭하는 게 수월합니다. 네. 함수 이름에 대한 오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말 뜨죠. 갈로 열기 해당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넘버 값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 입력 셀 마우스로 클릭 F5셀 그리고 쉼표 판매 수량의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네, 됐고요. 해당 이 범위가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판매 수량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입니다. 해당 이름 정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F5에서부터 F12까지가 상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열과행 앞에 달러가 붙는 절대 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해당 비교 대상인 F5에서부터 F12 영역은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정의가 절대 참조니까 이대로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쉼표 방식 내림차순 더블 클릭 갈로 닫기. 자, 이렇게 하면 랭크 함수식은 끝났는데 문제 조건에서요 하나 돼 있죠. 결과값 뒤에 위자를 붙이고 조건에서 AND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ND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게 완성된 함수식입니다. 그래서 엔터키 눌러가지고요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5이 됐네요. 해당 자동차 맨들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 네, I15까지 그리고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고요. 네,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 이퀄 랭크 갈로 F5 쉼표 판매 수량 쉼표 제로 갈로 닫고 AND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자, 다음 함수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게 빠르면 멈춰가지고요.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 풀이 동영상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2번 문제는 주문 요일 묻는 문제 유형인데 주문일의 요일을 구하라. 네, 추자하고 위크데이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고 예시로는 월요일처럼 표시하게끔 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시가. 자, 제2 5셀 선택을 하고요. 네, 이퀄 입력한 다음에 choose와 어떤 조합 함수면 choose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cho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해당 choose만 함수 추천 함수 떠요. 더블 클릭. 인덱스 넘버 값 choose는 목록 번호 쉼표 목록이 1일 때 표시할 값, 쉼표 목록이 2일 때 표시할 값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weekday week 하면 두 개 함수 추천으로 뜨는데 weekday 더블 클릭해서 네, 자동 완성하면 되겠고 weekday 함수는 날짜, 쉼표, 리턴 타입 이렇게 됩니다. 같은 행에 있는 주문일 입력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 하게 되면요. 리턴 타입의 종류가 1부터 17까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기본값 1로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 리턴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요일이 반환되는 숫자가 틀려요. 요일이 반환되는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1타입인 경우에는 1요일이 숫자 1로 반환된다. 2인 경우에는 월요일이 숫자 1로 반환된다. 그래서 해당 뒤에 이 목록이 순서가 틀려야 돼요. 그래서 1로 했다 라고 하면은 갈로 닫기 하면 1요일이 1로 반환되니까 해당 추자 함수의 첫 번째 목록 번호가 1일 때는 쉼표 장따옴 비묶음 1요일이 와야 돼요. 1요일.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 2로 했으면 숫자 1이 반환되는 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수래요. 1, 1, 1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1, 일요일.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월요일. 3인 경우에는 화요일. 토요일까지 다 해줘야 돼요. 수요일, 상따옴 비묶음, 상따옴 비묶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주고 갈로 닫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엔터키 딱 누르면 해당 5월 2일 날이 목요일이야 이렇게 되네요. 네, 해당 셀 선택해서 자동차 화면들 밑으로 쭉 드래그 해당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네, 5월 5일은 일요일. 네, 맞죠? 그래서 완성된 수식은 함수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choose weekday 함수 조합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리턴 타입의 유형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리턴 타입별로 반환되어지는 숫자 값이 가리키는 요일이 틀리니까, 네, 위크데이의 리턴 타입이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1 된다. 숫자가 반환되거든요. 1이 반환되면 화면상의 표시를 뭘로 해야 돼? 일요일. 이렇게 네, 맞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풀이 네, 함수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 셀의 함수식 작성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3번 볼게요. 네. 패션 잡화의 판매 금액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문제에서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해당 함수는 sumif하고 countIf를 사용해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sumif와 countIf.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은 average if 또는 daverage 함수, 단일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줄게요. 네, sumif와 countIf. 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이 13셀을 선택하고 equal 입력한 다음에 sumif부터 sumif 함수식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네, 대문자 꼭 안 해줘도 됩니다. 네, 대문자 안 해줘도. 자, 조건범위 쉼표, 기준 쉼표, 합을 걸 범위명령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조건범위는 문제에서 조건범위 뭐냐면은 패션 잡화의 판매 금액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분류의 조건이 분류의 종류가 디자인 문구, 패션 잡화, 필기구 이렇게 네, 나눠지는데요. 해당 분류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 쉼표 입력가일 뭐인 거? 패션 잡화인 거. 장따옴표 묶음 패션 잡화 장따옴표 해줘도 되지만 쉬운 방법은 패션 잡화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네. 그리고 쉼표 해당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분류가 패션 잡화인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금액의 범위 영역 E5에서부터 E12까지 갈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분류가 패션 잡화인 판매 금액의 합이 구해지죠. 이 합을 분류가 패션 잡화인 분류가 패션 잡화인 개수로 나누면 패션 잡화의 판매 금액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죠. 네. 그 다음에 countIf 해당 sumif의 조건과 조건 범위와 이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단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갈로 닫기 해서요. 네,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뚝딱 패션 잡화의 판매 금액 평균이 구해져요. 자,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sumif, countIf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와요.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자, 3번 풀이 마쳤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빠르면 멈춰서 작성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세요. 함수 4번 문제.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꼭 포함되어 있는데 4번 볼까요? 네. 자, 디자인 문구의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말씀드렸죠. D성을 묻는 함수 문제. 네. 분류가 디자인 문구인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오. D성 단일 함수입니다. 네, 쉬워요. 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4셀 선택하고요. 네. 이꼴 입력한 다음에 D썸입니다. DS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D썸 더블 클릭. 자, 도움말 뜨는데 함수 인수 3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쉼표, 필드, 쉼표,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저희 RTQ 엑셀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영역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H12 이렇게 못 박아버리세요. RTQ 엑셀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쉼표, 필드는요, 기준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 문제에서요.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네, F4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쉼표 조건은요. 네, 문제에서 분류가 디자인 문구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분류가 디자인 문구 이렇게 분류 바로 밑에 디자인 문구가 입력돼 있어요. 이렇게 범위 잡으면 돼요. 그래서 D4부터 D5까지 범위 지정했고 완료 닫기 하면 네, 이게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디자인 문구의 판매 수량의 합계는 6090개.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좀 쉬운 문제용이죠. 왜? 단일 함수는 좀 쉽습니다. 복합 함수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2개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풀이하는 거.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함수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5번 문제.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 구하라. 이거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5번 문제를 보면요. 네. 두 번째로 큰 자, 네,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을 구하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라지 함수. 해당 5번 문제는요. 네. 맥스, 민, 라지, 스몰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편입니다. 점수 주는 문제로, 쉬운 문제로. 맥스는 범위 영역 내에 제일 큰 값 구해, 민은 범위 영역 내에 제일 작은 값 구해, 라지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큰 값 구해, 스몰은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작은 값 구해. 지금 현재 문제에서 묻는 거는 지금 라지죠. 두 번째 큰 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문제 조건에서 묻는 게. 네. 자, 그러면 J13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고 라지 쉬워요. 네. LAR 하면 추천 함수는 라지 하나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범위 영역. 자, 문제에서는요. 네. 판매 금액 중에 두 번째 큰 값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금액 입력셀 E5부터 E12까지 여기가 판매 수량요. 네. 이름 정의가 안 떠서 F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입력하니까 아웃으로 범위 지정하니까 판매 수량이라고 저희가 조건 7번째에서 F5에서부터 F12를 판매 수량 이름 정의했었거든요. 네. 자, 범위 지정, 그 다음 쉼표, 몇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완료 닫기. 이게 완성된 수식입니다. 네. 하면, 네. 두 번째 큰값 구해주시고요. 적고요. 네. 완성된 함수식은 equal 라지, 갈로 범위, 판매 수량 쉼표, 갈로 닫기. 네. 쉽게 뚝딱 구해졌죠. 자, 마지막으로요. 함수 6번째 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함수 여섯 번째는 반드시 VLOOKUP 함수 문제가 출제됩니다. ITK 엑셀에서는 함수 여섯 번째 문제는 반드시 VLOOKUP 함수가 출제된다. 그럼 반드시 풀이할 수 있어야겠죠. 나오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연습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제14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문제 보지 않고도 제가 VLOOKUP이라고 VL 이렇게 한 VLOOKUP 더블 클릭 문제 보세요. 네.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자 약간 응용을 요구하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네요. 네.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풀이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찾아라라는 게 아니라 해당 이 제품명에 해당되어지는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구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택한 제품명에 두 가지를 구해야 되네요. 해당 이 5월달 A형 문제 풀이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약간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복잡도만 약간 복잡해졌지 결과적으로는 VLOOKUP 함수 문제 하나 묻는 거거든요. 네. 제품에 대한 먼저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는요, 네. 함수 인수가 4개예요. 찾고자 하는 값은 H14셀 고정이니까 마우스로 H14 선택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범위 영역인데 반드시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캘리 스티커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캘리 스티커 여기 C5부터 있죠. 그러면 C5가 시작 셀이 되고요. 끝 종료 셀은요 H12로 못 박으면 돼요. ITK 엑셀 시험에서는. 그래서 시작 셀이 찾고자 하는 셀이 첫 번째 열에 와야 된다. 그래서 네, 캘리 스티커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 이렇게 네, 했고 그 다음에 쉼표 자,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이 범위 영역 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진 제품명의 행 단위로 데이터를 딱 뽑아와요. 뽑아온 것 중에서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 문제에서는요 판매 금액 저희가 먼저 뽑으려고 하니까 판매 금액은 몇 번째 있어요? 여기 빨갛게 제가 일부러 테두리 설정했는데 제품명이 첫 번째, 분류가 두 번째, 판매 금액은 세 번째죠. 네, 그러면은 열순번은 3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이렇게 3. 그다음 마지막 쉼표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저희 ITK 엑셀에서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가로 닫기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뭐가 구해지느냐면은 판매 금액만 구해져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 수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이 판매 금액에다가 곱해 네, 여기 곱하기는 별표입니다. 별표.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이 VLOOKUP 함수를 여기까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를 하는데 대상되어지는 해당 추출할 열이 판매 개수는 현재 여기 선택 범위 영역 내에 해당되어지는 제품 녹색 범위 영역 내에서 판매 금액은 세 번째였는데 판매 수량은 몇 번째 열이냐? 네 번째 열이잖아요. 1, 2, 3, 4 그러니까 추출할 대상 열만요. 네. 3이 아니라 4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는 판매 금액을 뽑아오고 뒤에 거는 해당 제품의 판매 수량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누르게 되면 네.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 수량 하면 판매 금액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네. 했습니다. 6번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VLOOKUP 함수 문제를 묻는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2019년 5월달 정기검정 A형 네, 풀이를 마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추천드립니다.